반성하지 않는 그 이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자신들은 명분이 있는 전쟁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명분이 있는 전쟁이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그들의 전쟁은 명분이 있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말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따져보면 일본의 그런 모함보다는 오히려 독일의 명분과 이유가 훨씬 명확했죠.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대제국이었던 독일은 1차 대전의 베르사유 조약으로 수많은 영토를 빼앗기고 엄청난 배상금 지불 때문에 사진에서 보듯이 돈이 아닌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독일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죠. 이때 독일 경제를 부흥하겠다고 나선 당이 바로 나치당이며, 실제로 그들은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서,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었고 국민들의 대중의 지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때 떠오른 인물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이며, 국민들의 지지 속에 그는 베르사유 불평등 조약을 거부하고 보복을 준비하게 되죠. 독일 내부적으로 보면 전쟁의 명분은 독일을 파탄에서 구하는 경제 부흥과 영토, 잃어버린 영토 회복이었죠. 이것은 당시에 나치만이 아닌 독일 국민 모두에게 너무도 명확하고 당연한 명분 이상이었던 거죠. 하지만 나치가 국민들에게조차 전쟁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독일인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은 아리안족의 우월함을 내세운 인종주의 때문이었죠. 열등한 유대인과 스라브족을 멸해야 된다는 논리로 대량 학살을 저지르면서 그 뚜렷한 명분의 전쟁의 명분조차도 희석되었던 것이죠. 그에 반해 교활한 일본은 전쟁 전부터 서구 열강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일본은 서구 열강도 식민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만드는 게 왜 나빠 하면서 자신들도 아시아에서 식민지를 갖는 명분과 논리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1900년 초 영국은 극동에서 러시아가 성장하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이 필요했는데, 그때 바로 일본이 필요했고 급기야 영일 동맹을 맺게 되죠. 당시 영국이 누굽니까? 썩어도 준치라고 대영 제국 아닙니까? 영국을 통해서 세계 무대에서 발언권을 가지게 된 일본, 예나 지금이나 강자에게 붙는 그 약사 발음은 알아주죠. 이후 일본은 청일전쟁, 러인전쟁에서 승리했고 이것을 이용하여 아시아에서 식민지를 확보하려 합니다. 이때 서구 열강의 묵인 속에서 우리 조선이 바로 희생되죠. 실제로 일본은 1차 대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지중해로 해군까지 파견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가 너희 도와줬으니 우리 뭐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떼를 쓰죠. 그렇게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부터 중국과 태평양 지역에 있었던 독일 식민지를 일본이 가져도 좋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되죠. 그리고 일본은 1차 대전을 종결하는 베르사유 강화회의에 당당히 전승국 대표로 참석해서 전쟁 중 연합들이 일본에게 약속한 식민지를 정말 달라고 마구 떼를 쓰게 되죠. 이렇게 일본과 한통속인 이런 서구 열강들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좀 도와줘 라고 했으니 우리는 순진하거나 참 멍청했던 것이죠. 그렇게 전승국 지위를 차지한 일본의 어깨는 한껏 올라갔고 목소리를 키우고 명분을 내세워 아시아를 집어삼키려 했죠. 그렇게 그들이 내세운 전쟁의 명분은 뭐였을까요? 바로 해방이었죠. 해방. 어처구니 없지만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가 대동단결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한다는 개도 웃을 그런 대동아 전쟁이라는 명분이었죠. 한번 사로잡힌 그들의 망상은 자신들이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오판에 빠지죠. 사실 일본의 이런 명분은 그 당시 보기에 그럴싸했었습니다. 왜? 베트남, 버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중국을 제외한 모든 곳이 그 당시에 서구 열강의 식민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명분 뒤에 숨은 야오요, 그것은 서구 열강의 식민지를 자신들이 독차지하려는 것이었죠. 자원이 부족한 유럽처럼 일본도 많은 식민지를 확보해서 자원을 얻고 강국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히틀러로 시작된 유럽 전쟁으로 서구 열강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방어하기도 급급했기 때문에 일본은 재빨리 이 틈을 노렸던 것이죠. 아직도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당시 일본에게는 어쩔 수 없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일본 교과서조차도 20세기 초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정치, 경제적 패권 다툼 속에서 일본이 어쩔 수 없이 경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하니 이들은 정말 자나깨나 거짓말투성이입니다. 이런 못된 일본에게 역사학자가 냉정하게 일침을 놓고 있죠. 일본이란 국가는 전쟁과 무력 행사가 필요할 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 교활함이 숨어 있다고. 일본은 전쟁에 끌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 사이에서 전쟁이란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은 전쟁의 시작이 아시아를 서구 열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 후 미국과의 전쟁인 태평양
전쟁은 미국이 자기들의 자원을 끊으면서 자위권 발동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죠. 그렇다면 이미 본격적인 아시아 침공을 하기 전인 조선과 중국에 대한 침략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들 두 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오래전부터 중국과 조선으로부터 문멍을 받아들여야 했던 일본은 두 나라에게 오랜 열등감이 쌓여 있었죠. 미국이 유럽에 대하여 갖는 열등감 같은 것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고 불만이 있었던 번지방 영주들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조선을 침공했던 300년 전 임진왜란 때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이 흡사하다는 것이죠. 무력으로 이룬 메이지 혁명 뒤에 패망한 막부시대 권력자들을 이들은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이들의 힘을 다시 한국 정부를 이용하자는 정환론이 또 대두된 것입니다. 만만한 게 우리라고 또 한 번 우리에게 치욕을 준 것이죠. 자기들 스스로는 명분과 이유가 있다지만 피해국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이러한 명분과 이유는 1도 일치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시간은 명분과 이유 있는 전쟁이었기에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그 뻔뻔한 태도를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성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에는 미국이 낙하니 자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